528쪽 보겠습니다. 3.1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할 거예요. 이거 몇 년인 줄 아시죠? 네, 1919년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네. 우리 근해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연도 암기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연도하고 선후관계도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1운동 이전에 국내 민주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빈도수는, 출제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잡아야 할 건 또 잡아야 돼요. 10년대 국내 민주운동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결사운동. 양가로 이번에 비밀 결사운동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독립의금부. 독립의금부는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독립의금부는 기본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독립의금부 설명하죠. 하나씩. 자, 보겠습니다. 임병찬 밑줄 그을까요? 임병찬. 꼭 알아야 될 인물. 임병찬. 그 다음에 복벽주의. 복벽주의에 살짝 밑줄 한번 그을까요? 복벽주의. 네. 같은 말로 왕정 복고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1910년을 기해서 우리 나라가 상실됐죠. 그죠? 경술 국치를 통해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찾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왕정으로 다시 복구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한제국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복고주의란 말은. 우리 가끔 패션에서 복고주의, 복고풍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70년대 패션, 80년대 패션, 뭐 90년대 패션 얘기할 때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복고주의, 다시 옛날 걸 찾아가고 싶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고정임금의 밀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고정임금의 밀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독립의금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인 의병전쟁을 계획을 했고, 그 다음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으나 일제에 발각돼 실패했다. 국권 반환 요구서 하나 밑줄 보시면 돼요. 네, 이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독립의금부, 임병찬. 3.1운동 이전에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도 전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의 대한강복회. 이것도 별표. 이건 별표를 한 3개 할까요? 잘 나와요, 이건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한강복회. 대구에서 조직했다. 대구에 밑줄 그을까요? 네, 대구입니다. 박상진. 군대식 조직을 구성하였다. 공화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아까 박상진만 얘기했잖아요. 네. 박상진의 위에다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자진 장군 정도? 네. 김자진 장군 같은 사람들이 대한강복회 핵심 요원이었다.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공화주의를 주장했다. 공화정. 공화정은 국민의 참정권, 그죠? 국민의 참정권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정을 수반하는 뭐 대통령을 뽑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투표권이죠. 국민의 투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공화정을 한다. 이걸 주장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출제되는 겁니다. 공화정을 주장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어떻게 군자금을 모을 것인가. 군자금 모집에 부자들에게 군자금을 좀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이제 무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박상진이 체포된다고요. 체포돼요. 일본 애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죠. 체포되고 난 다음에 재판 과정 중에 재판 신문 중에 이걸 물어본다고요. 이걸 전부 다 신문에 이걸 기록해놨다. 이걸 뭐라 부르죠? 옛날 법률 용어로 공초라고 그런다고. 공초. 공초에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독립운동 하려고 치면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군자금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부호들의 군자금을 기부를 받거나 아니면 털어가지고 털어서 모집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친일 부호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박상진에 대한 항복회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죽회 볼까요? 송죽회는 출제 빈도수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송죽회, 다른 말로 송죽결세대라는 말도 써요. 같은 말로 송죽회는 송죽결사대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소나무하고 대나무의 합성어예요. 소나무하고 대나무의 합성어. 가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하시겠지만 개모임을 하나씩 하는데 가끔 개모임 중에 송죽회란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식당 가다 보면 단체 회식할 때 송죽회, 연말 모임 이런 게 꽤 많이 붙어 있어요. 왜요? 일단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멋있어? 안 멋있구나. 송죽회, 소나무와 대나무의 합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평양의 숭의학교 여교사들 중심의 모임이었다. 여교사야 밑줄 그으시면 돼요. 여교사들 중심의 독립운동을 하겠다.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1914년에 기성볼단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기성볼단. 기성볼단. 인천에 프로야구팀 뭐가 있어요? 프로야구팀 SK 아이번스가 있죠.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기성볼단은 표면상 야구 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표면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야구를 하는 운동 단체에 이렇게 표현한 게 기성볼단이에요. 그 핵심 인사가 김영윤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잠깐 속이기 위해서 실제로 평양의 대성학교에 가가지고 운동도 해요. 대성학교 누구죠 이거? 신민의 회원이었던, 신민회를 창간했던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학교잖아요 이게. 기성볼단도 안창호 선생님과 밀접한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윤이 중심이 돼서 표면상으로 야구운동을 단체라는 것을 표방하고 독립운동을 지향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성볼단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상직장려계 15년부터 17년까지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사와 학생이 경제권 회복이에요. 경제권이 밑줄 그으면 돼요. 조선 산직단체는 경제권 회복을 주장했다. 이건 7급 준비하는 사람 꼭 잡으실 것. 7급 또는 법원직 이런 거 특이한 케이스 준비하신 분들은 조선 산직장려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계 일제 탄압으로 비밀 결사운동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교육운동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1910년대 중후반의 상황이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 독립후군부와 대한강복회를 비교해놓은 거 있습니다. 독립후군부 하나 볼까요? 자, 했던 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임병찬 정도. 그냥 밑줄 긋지 마요. 그냥 다 쳤으니까 참 복잡해지니까 읽으시면 돼요. 임병찬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복벽주의 하나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다는 것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한강복회, 박상진, 김자진 중심이었다는 것, 공화주의 표방했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사관학교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에 친일파를 처단해서 그 군자금을 모집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단체더라. 대한강복회더라. 대한강복회는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또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기억 잘 하실 거예요. 대구입니다. 대한강복회는. 그리고 하나 참고로 우리 공부하는데 참고사항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10년대 후반, 20년대 계속 나올 텐데 이런 단체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 대한 땡땡땡, 한국 땡땡땡 이런 단체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 이런 단체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 앞으로. 잘 보세요. 이런 단체 명칭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할 게 있어요. 얘들은요,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예요. 반면에요, 조선이나 고려라는 단체가 명칭이 나오면은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왜냐하면 대한이라고 하는 것, 한국이라는 것 전부 다 남쪽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네, 남쪽에 근국했던 세력들이에요. 조선이나 고려는 거의 전부 다 북쪽, 북한 쪽에서 근국했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독립운동 단체를 공부하거나 그 다음에 운동단체를 공부할 때 대한인지 한국인지 조선인지 고려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야 돼. 아, 이거 빨갱이들이겠네. 아, 이거 민족주의 계열이겠네. 네. 앞으로 요거 공부할 때 팁으로 잡으셔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볼까요? 대한강복회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그렇지,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기본적인 건 잡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잡고 가셔야 돼요. 자, 다시 오른쪽 529쪽 가봅니다. 529쪽. 자, 데라우치 총독에게 보낸, 임병찬이 보낸 국권 반환 요구서 사료 나올 것 대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한국인은 이미 동화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기쁘게 복종하는 자는 몇백 명을 넘지 못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간사로운 자들이며 백성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윤리의 근원에 밟고 효제 충신한 행실을 닦으며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은 골구에 깊이 들어 결코 무력으로 굴복시키거나 하복으로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끔씩 읽으세요. 책을 읽으시면서 오늘부터 사료특강을 하긴 하겠지만 사료특강의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책도 한 번씩 가끔씩 읽어보셔야 돼요. 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3.1운동 이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국외 상황 보겠습니다. 일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제시했다. 잡아야 되겠죠? 즉 3.1운동에 영향을 준 것들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일선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세계 전쟁이 발생하죠. 몇 년부터 몇 년 줄 아시나요? 1차 세계대전 모른다고요? 언제 발생한지? 큰일이네. 잡읍시다. 1914년부터 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 기간이에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연도 암기 안 되면 안 돼요. 네. 1914년부터 1918년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무장투쟁사에도 어려워져요. 네, 무장투쟁사도 어려워집니다. 오늘 오후쯤 되면 독립운동 투쟁사를 내야 돼요.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 오늘 오후에 시간이 걸려 있어요. 14년부터 18년입니다. 자, 봐보시죠. 연합국의 일원으로 승리한 애들이 있어요. 보통 추축국이라 불러요. 전문용어로. 통상 우리 10대에서 연합국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미국 애들, 중국 애들, 일본 애들, 얘들이 승리했다고요. 나치 애들 물리쳤다고요. 그리고 파시즘, 이탈리아 애들 물리쳤다고요. 이탈리아 애들, 그 다음에 독일 애들, 이탈리아 애들, 독일 애들 다 물리쳤다고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이라고요. 그러한 다음에 문제는 식민지가 걸려있잖아요. 식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걸려있다고. 자, 봐봐요. 식민지 문제는 전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패전국에는 해당이 된다고. 식민지가 해방시켜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지. 일본은 전순국에 포함되어 있어, 패전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승전국이야. 그럼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일본이 승전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과 전혀 관련 없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지. 그죠? 이기잖아요. 전순국 해당돼, 패전국 해당되지 않는다요. 우리는 일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민족 자결제예요. 니네 알아서 하세요. 이런. 네. 승전국 식민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패전국에 해당됐던 다 해방시켜주면 되는 거야.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나치즘에 해당됐던 애들은 다 해방되는 거, 자연스럽게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승전국이잖아요. 우리는 해결당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니네 알아서 하세요. 이게 민족 자결제. 우리 열 받아 안 받아? 미국 애들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해당되는 상황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민족 자결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본이에요. 3.1운동을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제는 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살짝 알아야지. 알고 외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갑니다. 레닌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요? 여기도 전순국이에요.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의 활동. 요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신한청년당의 활동. 파리 강화에 김규식을 민족대표로 파견했다. 별표 하나 할까요? 신한청년당 1919년 2월 달에 파견하게 돼요. 신한청년당에 김규식이 파견돼요. 신한청년당을 만든 사람은 김규식은 아니고요. 실은 여운형 중심의 세력이라 보시면 돼요.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 세력들이 만든 신한청년당에 김규식을 파리 강화의 대표로 파견하게 됐다.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3.1운동 아까 얘기했다시피 1919년 3월 1일이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왜? 우리 한민족이었던 김규식이 신한청년당을 대표해서 파리 강화에 보내졌단 말이에요. 우리 국내에서 뭐 할 거냐는 얘기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 국내가 아닌 국제 상황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독립운동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국내는 뭐 하느냐는 얘기지. 독립운동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호독립선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무호독립선언이 1918년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거든요. 자, 보세요. 무호독립선언에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료가 하나 나올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선후관계가 나올 거야. 선후관계. 무호독립선언. 3.1운동 이전이란 얘기야, 이게. 1918년이란 얘기예요. 18년 문제이기 때문에 3.1운동 이전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선언 중에 가장 빨라, 이게. 예, 가장 빨라. 무호독립선언. 하나씩 살펴보죠. 민족주의 운동가 조소왕이 기초를 잡았어요. 예. 글 잘 쓰는 조소왕이 독립운동 선언에 기초를 잡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뭐 박은식, 신채호, 기타 우리나라의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다 참가한다 보시면 돼요. 무호독립선언에 서명하게 되고 참가하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동사는 뒤에 내용이 별도로 나오는데, 여기 핵심 내용 중에 이제 재밌는 내용 중에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고, 몇 마디만, 몇 글자만 따온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섬 사람은 섬으로. 어디죠, 그러면? 섬 사람이니까? 그렇지. 일본 사람은 일본 니네 나라로 가라는 뜻이야. 대륙 사람은 대륙을 되찾고,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거? 중국 사람들 니네 나라 땅 찾으란 얘기가 되는 거고. 반도인들은 반도를 해보거라. 뭐지, 그러면?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자 역할에 맞춰서 가라는 얘기지.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방금 설명한 점 이렇습니다. 섬 사람은 섬으로 가시오. 대륙 사람은 대륙을 되찾으시오. 반도 사람은 반도로 가세요. 각자 자기 역할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모 독립선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이 딱 머리에 와 닿는 용어들은 이런 거겠죠. 그냥 섬 사람 니네 나라로 가고 대륙에도 니네 나라 가고 반도 국가들은 니네 나라로 가. 독립운동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대표 주장하는 게 모 독립선의 잊지 못할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30여 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게 됐다. 그리고 무장투쟁을 결의하였다. 중요한 건 무장투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무장투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군요. 세 번째 보시면 미주 지역의 외교활동,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한인 국민회 이승만 별표하겠습니다. 대한인 국민회 이게 이제 이승만입니다. 미국에서. 자, 보시죠. 저기 봐봐요. 대한자 들어갔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요게 돼 있어야 돼. 대한과 한국, 조선과 고려가 들어가는 단체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야. 민족주의 계열인지 사회주의 계열인지 꼭 잡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쿄에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28 독립선언을 작성했습니다. 28 독립선언. 이게 마지막이죠. 28 독립선언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후관계 잡을 수 있겠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 1919년에 있었던 3.15동 순서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죠? 국내 상황 보겠습니다. 자, 민족운동 준비하는데 주로 대부분이 종교단체들이 주도가 되었다. 천도교. 대표인 천도교 누가 있죠? 천도교 수장이 누구예요? 응? 누구? 손병희? 예, 손병희 살짝 적으면 돼요. 손병희. 3.1운동의 대표적인 종교단체들.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계는 누군지 아시겠죠? 님의 침묵을 적었던 한용운 선생을 중심으로 지도자와 학생 대표들 중심으로 고종의 국장이 돼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었다. 대중화, 비폭력을 원칙을 결정했다. 비폭력을 중심으로 갔다. 근데 문제 이 비폭력이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3.1운동에. 왜? 일본 애들은 군을 동원시켜서 무차별 난사를 하게 됐죠. 원칙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전국 각지에 배포했다. 국내 상황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무호 독립선언. 다시 나옵니다. 무호 독립선언. 자, 우리 양력으로 1919년 2월, 음력은 안 해도 돼요. 양력으로만 잡으시면 돼요. 1919년 2월. 만주 길림에서 대종교 계열의 중강단이 중심이었다. 중강단 밑줄 보시면 됩니다. 중강단이 중심. 대종교 중심이죠. 단군 할아버지를 모셨던 애들이죠. 중강단이 중심이 되어 조소왕이 글을 작성하여 무장투쟁을 통하여 완전 독립을 쟁취하자고 하는 내용이었다. 조소왕과 중강단 잡으면 되겠죠. 선언문 내용 가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덕망의 2천만 형제 자매여 당군 대항조는 당군의 밑줄 그어요. 28 독립선언은 중강단 애들이기 때문에 당군 할아버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재밌죠? 공부 알아가면 재밌는 거예요. 중강단은 당군 할아버지 모시는 천도교 애들의
중심 단체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당군 대항조는 상제에게 좌우로 하명하고 우리들에게 기운을 내렸다. 세기하 시대는 우리에게 복리를 내리려 한다.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에 하늘에 거스르는 마귀와 도국의 적을 한 손에 도결하랴. 당군만 밑줄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군 잡으시면 중강단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8 독립선언 1919년 2월 채팔룡 하나 밑줄 그으겠습니다. 채팔룡 일본 도쿄 유학생들 중심으로 일선의 영향을 받아서 원문은 이강수가 썼다. 이강수 하나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언문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유일한 정당한 방법은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며, 그래서 만약 그것이 성공을 보지 못할 때는, 만약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일본에 대한 영원한 혈전을 선포하게 될 따름이다. 첫 번째, 본 단어는 한일 병합이 우리 민족의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자유 의사에 나오지 않고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지배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린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할 것이다. 니은, 디은, 니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네. 자유만 밑줄 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를 찾고 싶다는 것 정도. 그 다음에 3.1운동의 배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또 전체적인 국내, 국외 또 영향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국내적 배경. 고종이 죽었는데 아무래도 독살설이 의문스럽다. 독살설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배경 중에 하나다. 고종 임금이 좋아하는 커피에다 독을 탔네, 식혜에다 독을 탔네, 여러 가지 설이 나오죠. 의문사에 대한 불만들, 그 다음에 국내운동에 대한 침체에 대한 반성, 28 독립선에 대한 충격, 그 다음에 국제정세의 유리함들, 국외적 병영, 베르사유체제, 베르사유체제. 이거 뭐예요? 베르사유체제? 오른쪽 상단에 베르사유체제 나와 있어요. 531쪽에 베르사유체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승전국가, 패전국가의 강화 조약을 기초를 둔 기초질서를 의미한다. 베르사유는 프랑스 파리의 남서쪽 도시로서 이곳에서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즉 승전국 중심의 세계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게 쉽게 해서 베르사유 체제예요. 이게 이제 국외적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본이 성전국이잖아요, 그죠? 성전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인 거지,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그죠? 성전국 중심의 세계를 운영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입장이 불만인 거지.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일선의 민족 자기를 아까 얘기했죠. 야, 니네 나라는 성전국이야, 니네 해당되지 않아, 알아서 해, 독립 알아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민족 자결리도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동경의 학생들 28 독립선언도 우리 국내 민족 지도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에 만주의 무호선언, 해에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만주의 우리 지식인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3.1운동 이후의 영향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몇 개나 만들어졌어요? 총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연해주, 상해, 한성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한 것 민주공화제입니다. 민주공화제. 공화제를 주장했다. 공화정을 주장했다. 공화정을 주장했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에 처음으로 공화정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문화통치하면 떠오르는 인사가 꼭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로 열고 사이토 마코토 하나 적어야 돼. 문화통치 나오면 무조건 사이토 마코토고, 사이토 마코토가 나오면 무조건 문화통치입니다. 몇 년대죠? 1920년대입니다. 사이토 마코토가 나오면 무조건 1920년대예요. 문화통치 방식. 문화통치란 일본이 직접 우리를 통치한 게 아니라 간접적인 통치 방식을 택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문화통치를 합니다. 즉 친일 분자들을 양성하는 거죠. 친일 분자들을 양성하는, 이네들을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우리는 문화통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줬다. 가끔 우리 출제자들이 이렇게 하죠.
중국의 5.4 운동이 우리나라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틀린 질문이 돼야지. 날짜를 보더라도 맞지 않잖아. 3이 먼저 5가 뒤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네. 중국의 5.4 운동이 뭔가 볼까요? 중국의 5.4 운동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꽤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가 산둥반도죠. 여기 일본애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애들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청일전쟁 이후에 이 땅을 할양받았다고요. 오케이? 네. 라오둥반도 이 전체를 다, 이쪽을 다 라오둥반도로 부른단 말이야. 이 라오둥반도를 전부 다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전부 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둘 다 승전국이라고. 승전국이라고. 중국 애들 승전국이잖아. 승전국이 됐는데도 라오둥반도가 일본이 지배하고 있다고. 논리 안 맞는 거잖아. 그죠? 일본에도 여기 식민지를 갖고 있잖아. 중국의 어느 일정 부분을 식민지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텐데 그 당시 중국의 가장 인재들이 모인 대학이 베이징 대학이라고. 베이징 대학. 베이징 대학 애들이 세계를 보고 공부를 하고 하는 애들인데 얘들이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야, 한반도 이 조그만 나라들도 3.1 운동을 통해서 자기네들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대국 큰 나라에서 우리 나름 베이징 대학 다니는 애들인데 이거 그대로 줄 수 없다는 거지. 그 애들이 운동하는 게 5월 4일날 이거 되돌려달라고 운동하는 게 이게 5.4 운동이에요. 이해 가셨죠? 라오둥반도를 다시 되돌려달라. 같은 승전국이다 말이지. 이게 5.4 운동입니다. 이게 3.1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도의 스와라지 운동. 비폭력입니다. 인도의 비폭력에 관련된 부분도. 즉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나라인데 비폭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오른쪽 3.1 운동 전개 과정 갑니다. 첫 번째, 주요 도시,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1단계에 출발했다는 것, 주요 도시. 2단계, 도시 중심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3단계, 농촌, 국외로 확산됐다는 것. 주체 보겠습니다. 민족 대표, 종교계 학생들, 종교계와 학생들이 주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학생 주도 상인. 그 다음에 3단계, 시골로 갔기 때문에 농민들이 중점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요, 전개, 독립선언서 대표, 비폭력주의 만세 시위를 계획했다. 민족대표 33인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만세 시위, 철시, 뭐 이런 형태로 발전됐다. 순서를 물어보진 않는데요. 아주 쉽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제가 이렇게. 여기 1단계로 보시면 돼요. 서울의 종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여기 2단계로 보시면 돼요. 일각으로 가는 거예요. 일각으로. 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일각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3단계가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지방으로 가겠죠?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방 중에서 가장, 어느 곳에 가장 빨리 전달될까요? 지방 중에서 가장 빨리 전달될 수 있던 동네들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이렇게. 오늘날의 북한 쪽으로 굉장히 빨리 전달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7급 하는 사람 잡아야 돼. 7급 하는 사람들 꼭 잡아야 돼요. 북한으로 빨리 전달됩니다. 첫 번째, 여기에 기독교가 발달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가장 빨리 들어온 지역이 평안도 지역과 함경도 지역이에요. 평안도하고 함경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들이 그 해외 문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른 리액션을 반응하는 데가 얘들이에요. 특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빨리 전달됐던 이유가 철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미 철도가 놓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정보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상함에 대해서 이쪽 쪽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이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됐죠?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만 잡으시면 돼요. 1단계. 참고로 1단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1단계가 일어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오케이? 1단계 다음에 뭐라고요?
소련 학교가 휴교령이 내린다. 이때 여러분이 아시는 유관순 열사 아시죠? 예, 오늘날 이하여고 다니는 학생이었죠. 휴교가 됐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낙향을 하죠. 자기 고향으로 낙향한다고요. 그게 천안이라고요. 천안에 가가지고 어떻게요? 서울에서 벌어졌던 얘기들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천안 시민들이 이대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극기를 만들고 전달해주면서 다 나와서 독립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돼서 이게 유관순 열사예요. 이게 이제 체포가 되는 거예요. 됐죠? 휴교령과 유관순 열사의 고향에 낙향하고 낙향을 한 다음에 독립운동의 일선에 나서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 전개되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3.1 독립선언서 갑니다. 사료를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더라. 이 문구 정도는 잡아야 돼. 이건 항상 나오는 문구거든. 뒤에 건 몰라도 돼. 이 첫 번째 문구 쫙 잡아야 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조선의 독립국이고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이죠. 5등은 자의 오늘 우리는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5등의 자에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5등의 자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료나 무조건 3.1운동이에요. 자, 3.1운동 이후에 국내 무장투쟁사 봅니다. 거의 이렇게 얘기하죠.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내 무장투쟁 거의 사라졌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9월사인데, 천마사인데, 보합단다. 네, 글자만 딸까요? 네, 다 외우지 마시고요. 네,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외우기 좋게. 구, 보합단, 천마산, 9월산 때. 네, 이게 있었다는 거야. 이 시기 이후에도 항일 무장 투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3.1운동 전개 및 확산 532쪽입니다. 자, 지금 3.1운동 하나 잡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올 거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개 보겠습니다. 독립선언서 낭독 태하관 식당이죠. 네. 이거 이제 손병희 선생이 이제 그 제안을 한 거죠. 왜냐하면 손병희 선생은 동학 농민난 때 엄청나게 많은 10만, 20만의 농민군이 다 모여서 독립운동했을 때, 우리나라에 운동을 했을 때, 동학 농민운동을 할 때, 그 일본 애들이 대항하는 모습이 뭐였냐면 폭력이었어요. 네, 총기를 사용해서 거의 전멸시켰다고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의 생각은 뭐였냐면, 전 국민이 나서게 되면 일본이 분명히 폭력을 사용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모임은 식당 같은 조그만 곳에서 먼저 모임을 갖고 거기서 선언서를 작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큰 것이 아니라 처음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은 태하관 식당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손병희 생각입니다. 손병희 생각에 동학운동의 경험을 살려서 큰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작은 인원, 작은 장소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태하관입니다. 태하관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낭독을 하게 되죠. 그걸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부는 자진해서 종로경찰 신고해서 체포되고, 일부 인사들이 종묘까지 행진하고 학생들과 같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선언서를 갖다가 다시 나눠주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재밌는 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원래 이 인쇄를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막 만들고 있어요. 선언서를 막 만들고 있다고요. 여기서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인쇄 소리가 찰크닥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좋은 시절이 아니라 찰크닥 소리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경찰들이 순찰하면서 야밤중에 찰크닥 공장에 인쇄소 돌아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체포된 거예요. 체포돼놓고 봤더니 고등계 형사인 우리나라 조선인이 온 거야. 그 조선인이 와서 이때 입막음용으로 뇌물을 줘요.
당신도 조선인이니 이번에 눈 감고 그냥 지나가 주시오. 그래서 입막음용으로 오늘날 돈을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네. 환산해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입막음 줘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알았어요 하고 자기는 함경도로 출장을 가요. 그게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친일 대표적인 인물 이한용 아시죠? 이한용에게도 통보를 해요. 3.1운동 때 선언서를 낭독하고 3.1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한용에 통보를 해요. 당신도 조선인이고 조선인이라면 3.1운동에 동참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알고는 계셔라. 대신에 이분 좀 다물어달라 요구를 해요. 이한용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신고할 것 같죠? 신고 안 해요. 이한용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한용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네들의 뜻이 생각과 뜻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단 그 성공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죠?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죠? 네. 왜 나라를 팔아먹은 이한용 이렇게 소문이 다 나 있는데 제일 먼저 일본 타조를 죽일 거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뜻밖이죠? 네, 당신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이 죽인다면. 근데 희한하게 이한용도 입을 다물어줬어요. 끝날 때까지 조용히 다물어줬어요. 대신에 그 일본 경찰, 우리 조선 경찰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체포에다가 조서를 꾸미는데 극약을 먹고 자결을 벌였어요. 일본계 우리 고등경찰, 우리 조선인은 자결을 하게 됐고 이한용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었어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인쇄소에서부터 벌써 원만하진 않았어요. 벌써 체포되고 입막음하고 뇌물을 주고 이런 과정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오타가 좀 많아. 네. 선생님도 책을 직접 쓰다 보니까 오타가 좀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 이렇게 어떻게 되죠? 원래 뭐라고 읽어야 되죠? 우리나라는? 예, 이게 수정을 다 보지마도 급하게 인쇄하고 만들다 보니까 조선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선조는 이렇게 나오는 글자들이 막 나와요. 이만큼 교정을 잘 보지 못했던 급박한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 쉽게 얘기해서.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탑골공원 하나도 밑줄가 되어 있죠. 탑골공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위가 전개됐고 일제히 탄압, 총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학교 휴교령이 반포됐다. 네, 휴교령이 반포돼서 유관순 열사의 이동 상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전국 각지의 학생과 종교단체들이 시위에 전개되었다. 그 다음에 고종 독살설, 국민이 분노하여 경성에 온 지 3월 3일 인산일을 할 것을 예상하여 3월 1일 거사일로 정하였다. 거사일로 했다. 그래서 3월 1일이 괜찮죠? 3월 1일. 그 2월 28일 날로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2월 28일 못 했어요. 2월 28일 독립운동 좀 어렵잖아. 3.1운동이 우리가 발음하기 좋잖아. 2월 28일 독립운동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 예배 보는 날이 겹쳐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예배 봐야 됩니다. 독립운동 하시면서도 예배를 꼭 잊어먹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3월 1일로 결정됐다는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보죠. 국내 상황, 그 다음에 국외 상황. 자, 일제 탄압만 하나 보겠습니다. 탄압. 1번에 세 번째 줄 보시죠. 하성 제암리 학살 사건. 하성 제암리 학살 사건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그 옆에다가 1919년 4월이라고 적어놓으실래요? 네. 이거 3.1운동 이후입니다. 네. 서로관계 물어볼 때 이거 하나 잡으시고 4월이고 여기는 3월이고 여기에 대한 복수라 보시면 돼요. 교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3.1운동의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요. 네.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 얘들이 복수한답시고 경기도 하성시에 제암리에 있는 교회에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요. 자,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신도들이. 그리고 입구를 갖다가 얘들이
걸어 잠그고 이게 못질을 하게 된다고요. 나오지 못하게 못질을 버렸어요. 입구에. 그리고 여기다 불을 질렀다고요. 불나면 어떻게 애들이 뛰쳐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입구를 못질 이렇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뭐 교회 가면 창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창을 뚫고 나온다고 이렇게. 창문을 깨고요. 이때 이제 일본 애들이 여기다가 총질을 해서 교인들이 다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묻힐 뻔했어요. 근데 외국 신문 기자들이 이걸 보고를 받고 취재를 간 거예요. 갔더니 아주 참담했어요. 참담했어요. 그리고 자기 각 나라들에게, 유수 언론들에게 리포팅이 되기 시작했어요. 유수의 언론들에게, 세계 언론들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이제 미국은 이제 기독교 혁명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이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일종의 박해처럼 비친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박해로 보이는 거야. 그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야. 일본 니네 너무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건 우리를 탄압하는 거, 박해하는 거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이게 일본 애들이 종교 탄압이 조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 발생하는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화성제암리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실 건 화성제암리는 3.1운동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못난 짓을 했던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3.1운동의 전개 과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조금 쉬어갈까요? 네, 조금 쉬겠습니다.